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예젤류 의원이라고 주로 유방 환자들을 보고 진료를 하고 있는 이원경이라고 합니다. 암에 걸리는 환자분들의 나이가 너무너무 젊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유방암이나 모든 각종 암들이 사실은 거의 50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암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이게 유방암뿐만이 아니고요. 갑상선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 대장암도 실제로 한국에서 20대, 30대 대장암이 세계 발병률 1위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젊은 분들이 암에 걸리고 있더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환경 탓인 것도 굉장히 크고요. 예전에는 엄마가 해주는 밥도 집밥을 건강하게 많이들 먹었다고 하면 요즘 친구들은 전부 다 자취하고요. 하도 배달 음식이 잘 되어 있고 편의점에 포장된 도시락 음식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식습관과 생활 습관과 환경적 변화가 모두 짬뽕이 돼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위암 많이 걸리는 이유는 식습관이 제일 크고요. 위암은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 바로 결정이 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식도를 거쳐서 바로 처음 만나는 기관이 소화기관이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무 바빠서 그냥 꿀떡 삼키면 그 위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위세포들도 넉당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런 것도 힘들지언정 한국 사람들은 또 하필 맵고 짠 걸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위세포에 다이렉트로 트라우마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제암 연구소에서도요. 뜨거운 음식, 암 발생률의 위험 인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뜨거운 거 먹고도 시원하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절대 잘못된 사실 식습관이고요. 바로 우리 위암 세포가 태어나게 만드는 거라서 한국인들의 유독 그런 식습관이 위암을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간에 좋은 영양제입니다. 간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왜 큰지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독소들을 다 분해를 하고 대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 간을 이제 도와주는 거는 그럼 뭐냐?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간은 정화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걸 영양제를 먹으면 그 영양제를 간은 또 대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 오히려 더 일만 시키는 거고요. 간을 도와주는 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고 차라리 물 한 잔을 더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건강한 분들은 그래도 예방적 차원에서 그냥 심리적인 안정감에서는 영양제 드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은 잘 일을 하고 있긴 하니까요. 먹는다고 해서 그 간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미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간 영양제를 먹어봤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주치 선생님과 의논을 하셔서 간 질환 자체에 맞는 처방약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드셔야지 그냥 무작정 의사 소견도 듣지 않고 영양제 드시면 오히려 간 수치만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 여자분들이 2020년 기준으로 24.6% 정도로 한국 여자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병률 1위고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8명 중에 1명이 유방암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걸 거의 따라잡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 여자분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우리 한국이 정말 손꼽히는 저출산국이기 때문인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수유도 많이 하시고 걸리신 분들 보면은 호르몬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에 우리가 알듯모르듯 노출된 게 많다 보니까 특히 뜨거운 음식을 배달해서 먹으면 뜨거운 음식에 나쁜 환경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묻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먹게 되면요, 몸속에서 우리 몸 안에 호르몬이 흉내를 내고요. 그 호르몬이 마치 에스트로겐인 것처럼 흉내를 내서 암세포가 태어날 수 있는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따지고 보면은 환경적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먹었던 그 커피숍에 있는 일회용 테이크아웃 커피 있잖아요. 저는 반드시 그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테이크아웃을 해서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정말 즐겨 먹는 생수병, 플라스틱 음료수병, 테이크아웃 커피잔 그 플라스틱 모든 것들에는 환경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미세 플라스틱 또는 나노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나노 플라스틱은 척추 동물의 세포 안으로 다 침투가 되는 사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들어가면 일단 배출도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온갖 알 수 없는 메커니즘을 일으켜서 몸속의 세포를 공격하고 DNA가 변성이 돼서 돌연변이 세포가 태어나고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회용품을 줄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환경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플라스틱 용기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마스크 쓰고 다니시긴 하는데 미세먼지도 사실은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환기를 잘 안 하실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생선을 굽거나 할 때 발암물질이 벤조피렌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수증기가 돼서 녹아 나오면서 공기 중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환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은 집에서 가정에서 먹는 이제 구워서 먹을 때는 후라이팬 이 온도가 뭐 한 120도 정도로 150도까지 올라가는데, 식당에서 직화로 숯불로 구워 드시면요 기본으로 20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200도가 넘는 경우에는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해서 영어로 PAHS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독성 물질, 즉 발암 물질이 나오는데 특히 이 안에서 유명한 게 벤조피렌인데요. 이 벤조피렌은 뭐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 속에서 품어서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코로도 흡입하게 되고 또 이 연기는 피부로도 들어오기 때문에요. 고깃집에서 그 고기 냄새 배우잖아요. 그 옷에도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나면 옷도 빨아야 됩니다. 탄 고기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탄 고기가 아니더라도 그 고기가 연기에 쎄였으면 그것도 똑같이 묻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 고기를 잘라서 드셔도 사실 소용이 없는 게 이미 발암물질은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구워 먹는 고기 외식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커피 자체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고 폴리페놀이라고 되게 좋은 물질도 많아요. 근데 이 커피를 우리가 마실 때는 로스팅을 해서 마시잖아요. 그래서 로스팅을 한국말로 이제 배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강배전과 있고 약배전이 있어요. 근데 약배전은 말 그대로 로스팅을 쬐끔 한 거고요. 한 8분 정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 11분 이상 로스팅을 하게 되면 강배전이라고 하는데 또 오래 볶을수록 발암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오래 볶을수록 보관이 또 용이해가지고 일부 슈퍼에서 파는 커피 음료수나 매장 음료수 체인점 커피숍 이런 데는 보관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로스팅을 오래 한 커피를 많이 팔아요. 그래서 쓴 커피가 많죠. 탄 커피, 탄 맛이 나는 커피인데 이런 커피들이 발암물질 벤조피렌 이런 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굳이 오래 로스팅한 커피를 잘 마시진 않고요. 약배전 커피 위주, 즉 신맛이거든요. 라이트한 위주로 커피를 이제 좀 찾아서 먹는 편이 고요. 그래서 이런 커피를 먹을 경우에는 함량증 효과가 2배 이상 높은 클로로젠산 같은 좋은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같은 경우는 로스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잠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루 잠 못 잔 날은 다음날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거 느껴보셨잖아요. 그래서 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실제로 유방암 환자분들도 수면 부족에 시달릴 경우, 빛공해라고 하죠. 빛공에 노출될 경우에는 재발과 전이가 되게 높아진다라는 연구가 또 많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잘 경우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면 몸 안에서 인슐린 저항성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일단 교감신경이 또 항진돼서 또 사람이 기분도 안 좋아지고 뭔가 몸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걸로 인해서 각종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암세포가 태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잠을 푹 잘 자는 거고요. 이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거는 진짜로 해가 졌을 때, 어두울 때 자야 되는 거거든요. 밝은 곳에서 주무시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잘 안 되고요. 만약에 밝은 날에 나는 교대 근무를 한다 그러면 집안을 완전히 암막 커튼으로 어둡게 하셔서 내 눈에 빛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멜라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어두운 시간대에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사실은 암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날을 밤 새고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제가 그냥 핵심만 조금 간추려가지고 몇 개만 좀 찝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